네, 광고가 나가는 동안 김소녀 아이디 쓰시는 분 광고 없이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광고 시간도 아까운 시사 1번지 하트 뿅뿅뿅 해주셨는데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광고 나갈 때 저희들도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또 광고를 해야 우리가 또 운영이 되니까 그럼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마운 광고죠. 예, 이해해 주십시오. 광고 끝나고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닷새 만에 사과하기는 했습니다. 청년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 드린다. 이런 것도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서 사과한다. 그래야지 주었다면 이렇게 조건절 붙이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저도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줬잖아요. 그리고 청년한테만 준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게 왜 더 증폭될 수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또 공정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견인했던 20대 30대에게 희망을 준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팬덤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면 팬덤이 없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대폭 지지율이 주저앉은 이유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팬덤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 교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도 당선됐다면 좀 더 폭을 넓혀서 지지층을 더 확보해서 팬덤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 또 윤경호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정부의 국정 철학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의 성격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지지할 기반 또는 근거 또는 팬덤의 일종의 기초공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중산층 공정국가가 되라. 중산층.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무항산 무항심. 맹자의 가르침처럼 그러면은 이럴 때 굉장히 지지율의 폭 자체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중산층이기 때문에 70에서 80% 그리고 공정국가 이렇게 권성동 의원 또 당대표 직무 대행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적 채용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요. 어디 공정국가에서 말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지만 만약에 국민들한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압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겁니다. 그럼요. 네. 이게 지금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지지율이 낮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죠. 뭐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일단 뭐 당 내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 될 텐데 윤경호 의원 어디서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지 관리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그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냐면 상징 조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느냐,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 놓고 끌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 개편해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라는 건데 뭐 제가 이럴 때 농담같이 얘기합니다. 어른이 키 크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타율적인 강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타율적인 강제는 뭡니까? 국민의 매밖에 없어요. 근데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죠. 그렇다면 국민에게 다른 모습으로 비치게 하려면 결국은 메시지 관리밖에 없다. 예. 메시지 관리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첫째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뭐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저 한아람 변호사가 천하람. 예. 천하람 변호사가 죄송합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스타 장관 그 얘기를 인용했잖아요. 저는 지금 장관들에게 대통령이 스타를 만들도록 스타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대통령실의 비서진들이 권한을 대폭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은 미국처럼
의전이나 정무라는 게 국회 담당, 시민사회 담당 뭐 이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홍보라고 우리는 얘기되는 메시지 관리. 그 나머지는 외교. 이 정도는 필요하지만 우리처럼 모든 부처에 다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과 링커 역할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명분으로 부처의 국장급이나 1급을 데려다가 대통령실에서 A부터 G까지 다 챙기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장관에게 권한이 갈 수도 없고 스타 장관이 나올 수도 없다. 그걸 좀 과감하게 윤 대통령은 과감하게 그냥 손을 놔버려라. 그리고 나머지를 오히려 잘해라. 그 방법이 저는 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메시지 관리라는 얘기. 메시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메시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까? 지금 메시지 관리하는 팀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뭐 대통령의 마인드를 바꿔야 될까요? 대통령의 마인드 바꾸는 거 아까 그건 제가 뭐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팀을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홍보수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마치 무슨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 정책을 뭐 다루고 어느 뭐 마음에 안 드는 방송사 사장들 물러나게 하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도어 스태핑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인지 도대체 대변인이 해야 될 얘기인지를 저는 최소한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물론 기자의 질문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할 거면 거기서 대통령이 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대변인이 할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면 그건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워싱턴 특파원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거 미국의 도어 스태핑을 약간 좀 본땄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절대로 매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기는 헬기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기자들을 본인의 동선에 오도록 만들어서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또 대통령이 다른 외부 행사에 나갈 때 우리처럼 풀 기자라는 게 있긴 하지만 거기는 근접 기자라는 게 오래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시니어리티라고 그러거든요. 오래된 경력에 오래된 출입 이런 기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도어 스태핑이 이루어지지 지금 우리처럼 매일같이 하는 거는 뭐 제가 과문합니다만 아마 런던이나 일본처럼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이 활용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그대로 본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노출이 잦아지니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건 뭐 상당히 신뢰가 되는 얘기지만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인지 대변인에게 그냥 넘겨도 되는 얘기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된다. 메시지 관리부터 바꿔라.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우선 저희 당 내부터 좀 추스려야 된다라는 의견에 예. 먼저 가깝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의 이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뭐 관여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그 자체가 저희 당의 지지층, 게다가 대선을 가까스로 이길 만큼 모아놓은 지지층의 균열을 냈다는 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적정하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거의 5대5로 갈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러면은 그만큼이 굉장히 빠른 보수층 이탈의 원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저희 당내에 있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지지층부터 좀 규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경선을 했던 라이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이나 또 그 사람들을 도왔던 인재들을 조금 폭넓게 기용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저희 당내에서의 다양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면 과거 DJ 스타일의 예를 들면 뭐 상대 진영의 사람도 좀 품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대통령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진영에 있는 자원도 100%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성동 대표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들의 스텝이 꼬여서 재발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변양근 경제 고문을 위촉을 했을 때 저희 모두는 이 신정아 씨만 먼저 떠올렸지 과연 이분이 2007년인가 8년 이래로 공직을 지금 손을 놨던 분인데 어떤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까 우리 경제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것처럼 저는 정치 고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정무적으로 예. 뭔가 판단해 줄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없어요 지금. 보이지가 않아 이 정부에서. 비서실장도 경제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윤경호 위원님 메시지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그 팀 개편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에는 저는 인적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적 그래서 개편. 예 비서실장부터 조금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뭔가 조금 큰 틀에서 매크로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하고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3선 4선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친이명계 비박계였거든요. 그런데 18대 국회 뭐 다 초선들 함께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냥 뭔가 핵심적이고 그 중량감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은 아니었어요. MB계에서도.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새롭게 윤석열 정부에 와서 뭔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무적 역할, 무게감 있게 뭔가 판단해주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저는 조금 부족하지 예. 않나 싶어서 인적 개편이 가장 먼저 요구된다. 비서실장부터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서실장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허태열 비서실장도 초반에 뭐 윤창중 대변인이 미국 가서 사고 치고 뭐 이래가지고 좀 흔들흔들했을 때 5개월 만인가 교체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경호 위원이나 김희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일단은 저는 지지율을 다시 반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이 키 안 크는 것처럼 대통령이 금방 변하겠습니까? 사람 안 변하죠. 그런데 일단 원인을 알면은 저는 처방은 정도 나올 수가 예. 있다. 뭐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던 원인은 경인 양김도다. 경인 양김도. 네, 경인 양김도. 예. 우리가 또 경인선도 있으니까 쉽게 외우실 수 있는데 우리 강주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서 들으시거나 보시기에도 자 경제고 인은 인사 네. 그리고 양은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그다음에 김은 김건희 여사, 도는 도 스태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건 줄이면 돼요. 일단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줄이면 됩니다. 파격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이 정치적인 대결 구도도 좀 줄이면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도 안 나타나니까 지지율이 반등한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스태핑도 잘하지 못할 거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썩 잘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그러면 남는 건 경이니까 경제와 관련된 걸로 일단 최대한 채우면 그래서 우리가 16일부터 18일 실시됐던 조사 결과가 그래도 뭐 이게 기술적 반등이든 심리적 반등이든 반등이 본격화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서 경제 이야기 했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결국 경제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래도 올라가더라. 그럼 당분간 다른 이야기 다 빼고 그건 뭐 잘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일단 경제로 채워라.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경미야. 경제로 미래로. 경인 양김도. 예. 그러니까 경인은 살리고 양김도는 버려라. 예. 예. 5가지면 좀 많기는 하네요. 근데 자제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사람 안 변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인을 알면 역대 정권에서 왜 지지율이 떨어졌겠나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이나 야당이나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만 모르시는 것 같은 답변을 도어 스태핑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 왜 역대 정권에서 지지율이 떨어졌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처방을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내린 처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스타 장관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이가 좀 잘 안 나와도 되니까 장관들이 스타가 되도록 해라. 아까 천하람 위원장 말씀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스타 장관 되면 곤란하고 이제 스타 장관 돼야 될 점. 그러면 스타 장관이 많이 나오는 게 해법인가도 한번 짚어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스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실시간 채팅에 어떤 분은
장관들 손바닥에 별을 그리거나 스타라고 쓰면은 스타 장관 될 수 있다 뭐 이런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찾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타 장관 될 수 있을까요? 능력이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경우를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 제도가 그만큼 오래됐고 미국에서 스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장관이 꼭 대선이나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할 때 그럴 때 스타 장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위임하고 마음껏 해봐라. 그리고 도발적인 의견도 좋다. 국민을 위한 거라면 당신들이 하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예. 그럴 때 저는 지지율 또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왔을 때도 뭐 GTX-A가 빨리 좀 건설됐으면 좋겠다. 이건 건설 현장의 상황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거제도에서의 지금 조선소 하청 이런 부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생각하는 최선의 의견은 뭐냐?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밀어주거나 그 책임을 대통령이 감당해 줄 때 스타 장관이 나올 수가 있겠죠. 스타 장관을 만드는 것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 그게 방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별도로 하고요. 예. 스타 장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한 게 있어서 아까 어떻게 잠깐 만들- 말씀드린 예. 것처럼 대통령실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부처에 장관들에게 다 주면 된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책임 장관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관을 임기를 대통령과 함께 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본인이 특별히 뭐 자책 사유가 생겨서 어쩐다. 그게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다 보면 장관에게 인사권도 줘야 됩니다. 산하기관 또는 뭐 부처 내 차관 1급 국장 물론 근데 지금까지 전 정부 이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지만 대통령실이 다 했거든요. 하다못해 국장 인사까지도 대통령의 결재가 나지 않아서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비일비재했어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상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 행사도 못 하죠.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하나 결정하고 추진하려는데 대통령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결국 그 두 가지가 돼야 스타 장관이 된다. 전 뭐. 한 말씀만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한 말씀만 지금 보태면요. 대통령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 인사권 아니에요? 옛날에 개그 프로에 스타가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하면 명함 뿌리는 예. 코너 있었죠. 거의 이제 그걸 상상하게 되는데 떠올리게 되는데 방송 출연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럼 방송 출연 많이 하면 장관이 갑자기 스타가 됩니까? 권한을 실어줘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스타 장관 되기는. 왜냐. 비근한 내로 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하고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서 개혁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곧바로 대통령이 이거 공식 입장 아니다 이렇게 뭉개버리셨어요. 이럴 의혹이 생기겠습니까? 각 부처에서 눈치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 떨어지 공권력 투입 가능성 시사 이러니까 갑자기 달려가는 장관들만 보이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장관이 생기겠어요? 방송 나간다고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데 어떻게 나갈지는 이제 100일쯤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평가할 기회가 오겠죠. 천하람 위원장 이런 네. 글도 있어요. 장관은 스타고 정치인은 스타가 나오면 안 되나요? 이준석은 스타 아니었습니까? 엄청 스타죠. 네, 네. 지금도 스타죠, 뭐 사실. 예. 그러면 당내 스타는 자르고 아니 뭐 대통령이 잘랐는지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여당에서 여권에서요. 예. 아쉬운 점이죠. 저희가 사실 당내 자원들을 점점점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헤게모니를 쥘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이제 라이벌들을 쳐내는 형태로 뭐 이게 꼭 저희 당뿐만 아니라 뭐 이제 각 당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이고요. 아까 다만 저도 그 장관과 관련해서 조금 그래도 예. 얘기를 하자면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언론 노출을 줄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차가워 보입니다. 이게 사실 검찰공화국 이런 얘기 뭐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여지는 면들이 있고 정권 초기에 너무 권력기관과 관련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아까 첫 100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국정의 최우선 과제냐 하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에 있어서 스타 장관이 나오려면 민생과 관련 없는 부처 장관들은 볼륨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민생과 관련한 재미없는 뉴스들이 나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렇지 못한 것 그것도 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정치권의 리더들이 대통령 포함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DJ의 가장 큰 그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애민 정신이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애잔한 마음, 어떻게 하면 국민이 먹고 살고 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취임사 하실 때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IMF 고난 극복 우리 국민들 너무 고생하는데 이런 모습. 그래서 다른 얘기할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다른 많은 대통령들은 다 건너뛰면서 DJ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뭐 다 좋습니다만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데 본받아야 할 점은 애민정신이나 국민에 대해서 좀 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얘기를 해야지 법, 원칙 이런 얘기만 해서는 좀처럼 지지율 회복하기 어려워지죠. 예, 아까 우리 용경호 의원이 비전 얘기하셨고 김유정 의원께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국산 전투기 KF-21 첫 비행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에서 8번째로 예. 우리 전투기를 이제 스스로 생산하는 나라가 됐는데 네. 이거를 맨 처음 시작한 게 김대중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대중 그런 비전.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과 예.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이걸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이준석 대표가 됐던 모든 것을 다 흡수해서 본인의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자칫 잘못하면 역설적으로 우스갯소리가 나오거든요. 스타 장관 간단하다. 장관을 다 검사로 채워라. 그리고 또 서울대 법대로 다 채워라. 그리고 차관도 검사로 채워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쓴소리를 뭔가 반대하던 사람들일 거야. 뭐 내가 뭘 해도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 이 조언을 빨아들일 때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시사 프로그램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론 추이도 보고 또 어떤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좀 듣고 있는데 거의 뭐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론이 다 안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오늘 선정되신 분 대박 향해 쓰시는 분 지지율은 곤두박질 국민연합 수직 상승 이분 저희가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승수님 한 분 더 선정했습니다. 1번 찍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2번 찍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윤경호 MBN 논술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패널들이신데 1시간 너무 짧아요. 네. 네. 3시간 하면 좋겠어요.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죠.